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지원한다. 평일의 마무리네요.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시죠. 정직, 성실, 겸손, 조심 다지면서 성장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이틀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나오면서 스테이블코인 입법으로 강력히 통제해야 된다. 재차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좀 위험하다. 이 금융 안정성에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고 또 빅테크 기업과 같은 민간 회사에서 찍어내다 보니까 이 소비자들에게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위험까지 일으킬 수가 있다. 신뢰가 깨질 수가 있고 통화 주권이 사라질 수가 있다. 이런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유럽중앙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트 같은 경우는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죠? IMF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에 있었다. 때는 바야흐로 2017년이었죠. 그 당시에 핀테크 분야의 고위급 자문위원단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리플사의 회장 크리스 라슨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과거부터 그들과 사진을 찍었던 대화를 봤을 때 여기에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역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그녀가 스테이블 코인 좀 위험해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고요. 우리 사관학교 회원님들 얼마 전에 같이 공부했죠? BIS, IMF, 월드뱅크, 금융안정위원회, 시장결제인프라위원회 이런 국제기구들의 스탠스를 지켜보자. BIS의 Next Generation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이런 논문이라거나 또 7월 11일에 릴리즈된 스테이블 코인 성장에 대한 이런 핀테크 보고서를 봤을 때 그들 역시 스테이블 코인 좀 위험한데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었다라는 거. 통화 주권이 약화될 수 있고 투명성, 안정성, 금융시장에 대한 자본 유출 위험성, 개인정보가 털릴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중앙은행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영란은행 부총재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네요. 디지털 파운드 CBDC를 말하는 거죠. 현재 설계 단계에 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영국 같은 경우는 2021년서부터 디지털 파운드 재단 DPF를 만들었죠. 또 유로를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DEA까지 유로존 전체적으로 CBDC를 만들기 위해 디벨롭먼트 시키기 위해서 과거부터 재단들을 출범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여기도 리플과 같은 이런 핀테크 회사들의 입김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 2021년 10월달 기사죠. 디지털 파운드 재단이 설립될 때부터 리플의 정책 부분의 책임자 이 수잔 프리드먼은 디지털 파운드 재단의 이사진 명단으로 올라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빌론그룹, CGI 캐나다 기반의 결제 플랫폼 회사죠. 일렉트로늄, 퀀트, 역시나 리플, 그리고 RWA 대장 섹터인 또 아발란체도 준회원사로서도 이름을 올렸었다. 그 당시에 리플사의 수잔 프리드먼은 뭐라 그랬죠? 이제 디지털 파운드 재단은 지속 가능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 목표를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의 목표에 기여할 것이다. 리플사의 CBDC 부문의 부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제임스 월러스 역시 지금까지 중앙은행들과 최소 30개국 이상 파트너십 전략적 제휴를 맺으면서 리플과 SEC 소송은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디지털 파운드 재단 공식 회원사 목록을 봤을 때 리플사가 들어와 있구나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영국의 파운드뿐만 아니라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있다 말씀드렸죠. 그들과 손잡고 있구나. 미국에서 안티 CBDC 법안이 통과됐지만 결국엔 태세 전환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죠.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역시 과거부터 엑센추어와 함께 그들끼리 신속결제위원회 연준의 출범으로써 새로운 금융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다. 회원사 목록 역시나 봤을 때 각국의 중앙은행, 결제기득권 회사들, 국제기구들, 경영 컨설팅 회사, 회계법인들이 모조리 들어와 있네요. 여기 뱅크 오브 코리아도 모습이 보이고 있죠.
영란은행, 스위스를 대표하는 UBS,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받아들이는 스트라이프, 리플과 손잡고 있는 웨스턴 유니온, 웰스파고, R3, 시티, 스미토모 미치, 마스터카드, KPMG와 같은 이런 회계 법인도 들어와 있고요. 페이팔의 마피아도 리플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아치악스 역시 리플 원장을 통해서 토크나이제이션을 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죠. 스위프트망 역시 따로 놀지 않습니다. 월드뱅크 마찬가지고, OMFIF 여기도 금융기구들의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곳이죠. CBDC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한국은행 역시 BIS, OMFIF 연구 이런 것들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늘 강조를 드렸습니다. 여기도 나오고 있네요. 한국은행이 지금 실물 거래를 위해 CBDC 시험 사업을 시작했다.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프로젝트 한강 멈칫멈칫 되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중앙은행의 개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CBDC에 대한 개념 증명 결과가 공개되고 있고 R3와 아이데미아 또 여기는 마스터카드와도 손잡고 있죠. CBDC 지원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뒤에서는 이미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준비되어지고 있구나. 왜 디지털 파운드 재단의 공식 블로그에서는 리플사의 움직임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지, RLUSD의 기관의 채택뿐만 아니라 디파이 판을 열어가기 위해서 체인링크와 표준 통합을 했다라는 것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꾸준히 눈여겨보면서 가치 투자를 해야 될 영역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기업 보유량 자체, 요즘 나스닥 상장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이런 ETF가 될 만한 코인들, 물론 작년 기준으로 비트 이더는 이미 됐죠. 이제 또 솔라나와 XRP도 공격적으로 모아가고 있는데 비트코인 모은 수량 봤더니 거의 100만 개에 육박한다라고 하네요. 1등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스트래티지가 대략 63만 개, 4만 개 정도를 보유하면서 1등 자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채굴 회사라든지 거래소라든지 웹3 금융 솔루션 회사에서 공격적으로 모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뒷배는 역시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융 엘리트들이 궤를 같이 하고 있더라. 다음 기사 봤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슬슬 다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알트 시즌이 나올 수 있다. 조짐이 보인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비트코인 도미넌스 크게 봤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 멈칫멈칫하는 부분, 지금 한 50 후반대 보여주고 있거든요. 58, 59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물결 치면서 잡음을 만들면서 확신 없는 개인 투자자들, 소매 투자자들 털면서 내려갑니다. 공포와 탐욕이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그 시기, 잡음을 잘 견딜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중장기적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 지금은 난이도가 많이 상향 조절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물결 치면서 저번 사이클과 비슷하게 요렇게 내려갑니다. 사진만 보면 그냥 일자로 떨어지는 것 같죠? 이걸 확대해서 보잖아요. 물결이 장난 아니에요. 이 잡음에 지속적으로 개인은 털려 나갑니다. 아마 앞으로도 인내와 고통이 따르실 거예요. 이걸 버티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겠죠. 다음 기사 봤을 때 이더리움, 고래라든지 상어 주소는 꾸준하게 이더리움 공급량의 약 15%에 육박하는 양을 매집하고 있더라. 최근에 많은 개인들이 이더리움도 좀 팔고 XRP도 더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패닉셀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 고래들 상어들은 지속적으로 포지션을 선점하고 있더라. 알트 시즌을 만들기 전에 그들이 판을 잘 가다듬어 놓는 것이죠. 결국에는 거래량이 동반되는 상승장이 저는 반드시 연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역사적으로 나왔던 광란의 시기 역시 인간의 탐욕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역시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은 하는데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금이 또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금 1온스당 3,500달러, 600달러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44년이었죠. 브레튼 우즈 체제 때 금 1온스당 35달러 금본위제가 있었는데 벌써 10배, 100배가 넘게 금값은 올라갔다.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웬만하면 우리는 종이돈, 법정 화폐를 자산으로 바꿔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투자 마인드셋 길러가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골드 스팟 봤을 때 1온스당 엄청나게 올랐구나. 3,500달러, 3,600달러까지 금값이 오른다라는 것, 비트코인이 후행성으로 따라갈 수 있는 역사적 패턴,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또한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금값이 꾸준히 치솟는다. 비트코인이 후행성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이 금값에 대한 상승률, 결국에는 비트코인도 물량을 소화한 이후에 기관의 끌어올림 버튼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정도는 열 수 있을 것 같네요. 또한 글로벌 M2 통화량을 미루어 봤을 때도 이게 라울팔이 공유해줬던 자료죠. 꾸준하게 좀 따라가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요 정도 따라온 것 같습니다.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머니 서플라이에 대한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거, 항상 유동성 공급과 위험 자산이 같이 가기 때문에 상관계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무엇보다 연준의 금리 인하 플러스 따라올 수 있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 언제쯤 그들이 돈을 풀게 되는지 면밀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노란색이 M2고요. 여기 지금 초록색, 빨간색 보이는 게 비트코인인데 후행성으로 따라갈 수 있는 포션은 남아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털리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매크로 이슈라든지 통화량 금 지표 자체가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현재 리플뿐만 아니라 스텔라루멘 역시나 마찬가지로 꾸준히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는데요. 알리 차트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바닥을 다진 이후에 결국에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알트 시즌 또한 리플 빅뱅의 시기까지 우리가 고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RP의 경우 현물 ETF 데드라인이 10월, 11월 정도에 몰려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레이스케일이 한 10월 18일 정도, 프랭클린 템플턴이 한 10월 25일 정도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시기까지는 좀 기다리면서 긍정적으로 투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젤렌스키와 푸틴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열리고 있더라고요. 러우 전쟁이 휴전 협상 혹은 종전이 되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도 훈풍이 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겠죠.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9월달 자체가 시장이 워낙 불안정성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기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잘 유지하면서 DCA를 하고 계신다면 본인만의 주기를 꾸준히 지키면서 여유 자금으로 가치 투자, 중장기적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